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청학리에는 특별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임신 중에 산신령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아이는 땅의 기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써야 한다. 만약 욕심을 부린다면 그 능력은 사라질 것이다. 설아가 5살이 되던 해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논밭은 바짝 말라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샘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 설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큰 바위 아래에 물이 있어요. 파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신에 찬 설아의 눈빛에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산신령이 점지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능력은 단순히 물이나 광맥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당, 즉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아의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조용히 도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봄 마을에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홍진사는 엄청난 부자인 양반으로 온몸에 비단옷을 걸치고 하인만 10명을 거느린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청학리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명당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조상의 묘를 이장하려 한다. 최고의 명당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번영할 것이다. 홍진사는 이미 여러 직관들을 데리고 다니며 명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학리에 명당을 볼 주라는 소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홍진사는 설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바로 땅을 볼 줄 안다는 계집아이냐? 설아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단지 땅의 기운을 조금 느낄 뿐입니다. 좋다. 나를 위해 명당을 찾아다오. 후한 사례를 하겠다. 설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사나리, 소녀는 돈을 받고 명당을 봐드리지 않습니다. 소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도와드립니다. 나리께서는 이미 좋은 조상묘를 가지고 계시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계십니다. 홍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이 건방진 것,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홍진사는 설아를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3명의 직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좋은 명당은 어디인가? 첫 번째 직관이 말했습니다. 저 높은 봉우리 아래입니다.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왕후장상이 날 자리입니다. 두 번째 직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계곡 옆입니다. 물이 감싸 도는 형국으로 재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직관이 말했습니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저 소나무 숲입니다. 십장생의 기운이 모인 곳으로 자손이 번창할 자리입니다. 셋 다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홍진사가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가 명당이라고 생각하느냐? 설아는 잠시 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분 모두 틀리셨습니다. 뭐라고? 진짜 명당은 저기 작은 언덕입니다. 설아가 가리킨 곳은 보잘것없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고 평범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새 직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저런 곳이 명당일 리 없다. 그러자 설아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높은 봉우리 아래는 바람이 너무 셉니다. 기운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계곡 옆은 물이 너무 빠릅니다.
기운을 씻어 내려갑니다. 소나무 숲은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럼 내가 말한 언덕은? 그곳은 바람을 등지고 햇볕을 받습니다. 물은 천천히 흐르며 기운을 품습니다. 땅이 부드러워 기운이 잘 흐릅니다. 그리고 설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명당이란 단순히 권력과 재물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평안과 행복을 주는 곳입니다. 홍진사는 반신반의했지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설아가 말한 언덕을 자세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땅을 파보니 그곳에 흙은 오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명당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새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홍진사는 설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나리의 명당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명당은 명당이 아니냐?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당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난하지만 선한 사람의 명당입니다. 만약 나리께서 그곳에 묘를 쓰신다면 나리의 집안은 오히려 불행해질 것입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땅의 기운과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나리께서는 욕심이 많으시고 교만하십니다. 그런 분이 따뜻하고 겸손한 기운의 명당을 차지하면 기운이 충돌하여 화를 부릅니다. 홍진사는 화가 났지만 설아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게 맞는 명당은 어디란 말이냐?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리께 맞는 명당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설아는 홍진사를 다른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웅장하고 거대한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이 나에게 맞는 명당이란 말이냐? 네. 이곳은 권세의 기운이 강합니다. 나리의 강한 기운과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묘를 쓰시려면 나리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권세를 백성을 위해 쓰신다면 이 명당은 축복이 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신다면 이 명당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홍진사는 설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홍진사는 변했습니다. 그는 설아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변하자 그의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마을의 과부인 최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의 남편을 잃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사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편의 묘를 이장하려 했습니다. 현재 묘가 있는 곳이 물길이 변하며 습해졌기 때문입니다. 설아야, 제발 우리 남편을 위한 좋은 자리를 찾아다오. 최 씨 부인은 귀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설아는 비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인, 저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아는 최 씨 부인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인, 여기는 어떠십니까? 아무리 좋은 명당을 찾아도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일주일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찾는 것은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최 씨 부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최 씨 부인은 한참을 울다가 고백했습니다. 설아야, 나는 남편의 묘를 옮기는 것이 두렵구나. 지금의 묘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근처에 있어. 거기만 가면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하지만 묘를 옮기면 그 추억조차 사라질 것 같아서. 설아는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남편분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부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명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진짜 문제는 묘의 위치가 아닙니다. 부인께서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최 씨 부인에게 한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명당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부인, 이곳은 어떠신가요? 최 씨 부인은 그곳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집이 보이는구나. 네. 남편분께서도 이곳에서 부인과 딸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당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설아는 최 씨 부인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명당은 부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남편분을 사랑하는 마음, 딸을 키우는 사랑, 그것이 가장 큰 명당입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설아야. 내 덕분에 나는 진짜 명당을 찾았어. 그것은 내 마음속이었어.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은 변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묘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은 딸과 함께 자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설아야, 너는 단순히 땅의 명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보는구나. 그것이 내 진짜 능력이야. 설아의 명성은 점점 널리 퍼졌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설아 낭자,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소. 좋은 자리를 찾아주시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설아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을 함께 보러 가시죠. 산에 오르는 동안 설아는 두 형제가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은 앞서 걷고 동생은 뒤처져 걸었습니다. 두 분은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설아의 질문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만 설아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두 형제를 따로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형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생분과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누셨소. 나는 맏아들로서 평생 아버님을 모셨는데 동생은 한양에서 장사만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왔소. 그런데 아버님은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고 하셨소. 그것이 불만이신가요? 당연하지 않소?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다음은 동생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어떠신가요? 동생도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형님은 아버님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나는 한양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형님은 고향에서 아버님만 지키느라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재산을 반반 나누라고 하셨는데 형님은 그것도 불만이신 것 같아요. 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하시나요? 물론이요. 둘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두 분께 좋은 명당을 찾았습니다. 설아는 두 형제를 산중턱의 평범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진짜 명당입니다. 이곳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설아는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중용의 자리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조화와 균형의 자리입니다. 그게 왜 좋은 것이요?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 아들의 번영입니까? 아니면 두 아들의 화목일까요? 두 형제는 침묵했습니다.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재산을 반반 나누라고 하신 이유는 두 분이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효도로, 동생님은 성공으로 각자 아버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아들이십니다. 형이 먼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소. 동생도 말했습니다. 나도 형님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았소.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화합의 명당입니다.
이곳에 아버님을 모시고 두 분이 함께 자주 찾아와 아버님께 인사드리세요. 그것이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 미안했네. 아닙니다. 형님. 제가 미안합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형의 집안도 동생의 사업도 모두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화합의 명당이 진짜 복을 가져왔구나. 하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은 명당이 아니라 두 형제가 화해한 그 마음에서 온 것임을. 설화의 명성은 이제 경기도를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소녀가 단순히 명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본다며 명당은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 알려졌습니다. 궁궐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묘 문제였습니다. 임금님은 선왕이 아니었던 아버지의 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직관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각자 다른 곳을 명당이라고 주장했고 임금님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하 중 한 명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경기에 신기한 소녀가 있다고 하옵니다. 신기한 소녀. 명당을 볼 줄 아는 소녀라 하옵니다. 그 해안이 뛰어나다고 하옵니다. 임금님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를 불러들이라. 명을 받은 관리가 청학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를 만나자마자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녀는 돈이나 권력을 위해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임금의 명을 거부하다니. 관리는 한양으로 돌아가 이 말을 임금님에게 전했습니다. 임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범상치 않구나. 좋다. 내가 그 아이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겠다. 며칠 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청학리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의 집 앞에 여러 명의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화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한밤중에. 설화라는 아이가 이 집에 사는가? 그렇소만. 무슨 일이시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중 가장 품이 있어 보이는 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야 한다. 급한 일이다.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묻어났습니다. 설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지만 그 품이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맞다. 난 이 나라의 임금이다. 어찌 알았느냐? 설화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는 땅의 기운을 봅니다. 가끔은 하늘의 기운도 느낍니다. 며칠 전부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임금님은 설화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의 묘를 옮기고 싶구나. 더 좋은 곳에, 더 훌륭한 곳에 모시고 싶다. 하지만 직관들은 각자 다른 곳을 명당이라 하여 어느 곳이 진짜 명당인지 알 수가 없다. 설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전하, 아버님을 어떤 곳에 모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최고의 명당에. 명당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아버님께서 어떤 곳에 계시기를 바라십니까? 임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편히 쉬지 못하셨다. 궁궐의 정치에 시달리셨고 결국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님께서 이제라도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에 계시기를 바란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녀가 지금 그런 곳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조화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아버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진짜 명당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설아를 따라 산으로 올랐습니다. 호위 무사들도 함께였지만 모두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설아는 앞장서며 걸었습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설아가 어느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산 중턱이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임금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명당인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이곳은 산새가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말입니다. 바람은 거세지 않고 햇살은 따뜻합니다. 물은 가까이에 흐르지만 넘치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양이 보입니다. 임금님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 멀리 한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곳에서 전하를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금님은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명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생각하는 명당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위로받는다. 네. 진짜 명당은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아버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내 마음의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전하, 아버님은 화려한 무덤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단지 편히 쉬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임금님은 설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놀랐지만 임금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맙다, 설아야. 너는 내게 명당뿐만 아니라 진정한 효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임금님은 설아에게 후한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소녀의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학교와 진료소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님은 감탄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로구나. 네. 소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능력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제는 이 선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청학리에 서당과 약방이 세워졌고 가난한 아이들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었으며 병든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떠나기 전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설아야, 앞으로도 계속 명당을 볼 것이냐? 소녀는 사람들의 마음속 명당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보는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네, 전하. 진짜 명당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명당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임금님은 아버지의 묘를 설아가 알려준 곳으로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 임금님의 정치는 더욱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나라 전체에 퍼졌구나. 하지만 임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명당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을. 설아는 계속해서 청학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명당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찾아준 것은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 사랑, 화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땅의 기운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속에, 용서하는 마음 속에, 나누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